인간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제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60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아직도 낯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반응을 했을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깨닫습니다. 남과의 관계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했던 말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을 텐데 그 친구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돌이켜보니 그때 제 안에는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던 저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제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모두 내 안에 무언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단지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한 지인이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매번 불평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안 도와준다, 집에 와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손자를 맡기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실제로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옛날 며느리들처럼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눈에는 무례하게 보였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나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기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며느리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내 기대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것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다 보였습니다. 그저 옛날 며느리와 다를 뿐이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이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과 다투고, 형제와 멀어지고, 친구와 등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이해심이 없어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항상 남의 잘못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거나, 내가 오해했거나, 내가 먼저 상처를 줬거나,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 30년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습니다. 밥을 짜게 했다고 화를 내고 빨래를 제대로 안 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고 혼내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감정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먼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내를 괴롭혔던 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 어머니가 보여주시던 헌신, 그것을 아내에게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어머니를 찾으며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아내에게 풀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욕심, 그것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남을 탓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장님이 후배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 매번 한탄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야근을 거부하고 승진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후배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때는 선배 말이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밤새 일하라면 했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장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요와 통제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생을 후배들도 겪어야 한다는 생각, 자기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믿음, 그것이 후배들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존경하지만 부장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후배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과 멀어졌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뭐라고 살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삶을 후배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장님은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회식도 줄이고 야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후배들이 오히려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져서 화가 난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상대방은 그냥 방아쇠를 당긴 것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무시당한 것 같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기대가 무너져서,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과잉 반응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가고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만 찾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시집 가더니 엄마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넌지시 말했지만 점점 직접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의 기대를 다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딸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자신의 외로움이 문제인가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딸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챙겨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딸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감정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딸은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딸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이 어머니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나를 바꾸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남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나를 채우면 만족합니다. 남을 탓하면 괴롭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자유롭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상처, 첫사랑에게 버림당한 상처, 그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가 다시 욱신거립니다.